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한 대표의 주식투자교육 축보편, 자, 3-2, 신용거래 하다가 깡통 차는 이유,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뭐, 주식 투자를 빚내서 주식 투자를 하다가 깡통 계좌가 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실제로 깡통 계좌라는 거는 있어요. 신용 거래를 하게 되면 신용 거래에 그 계좌에 잔액이 아예 없어져. 아예 없어져서 빈 깡통처럼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실제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주식을 다 팔지 않으면 그래도 남아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신용 거래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이 잠재해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증권사가 투자자한테 신용 거래를 할 때는 이 투자자가 투자에 성공을 하면 좋지만 실패하는 경우도 실패를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빌려준 돈을 갚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빌려준 돈을 갚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좀 증권사 입장에서는 어떤 안전 장치를 걸어두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신용 거래를 하게 되는 이유가 있죠. 왜 신용 거래를 할까요? 첫 번째, 과도한 욕심인 거죠. 신용 거래를 하던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 보다 빠르게, 보다 많이, 빠른 시간 안에 내가 주식으로 수익을 많이 내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신용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신용 거래를 하게 되면 왜 깡통 계좌가 되느냐? 신용 거래에는 로스컷이라는 게 있어요. 로스컷.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증권사에 돈을 빌리는 게 신용 거래인데 그 돈을 빌릴 때 어떤 일정 비율을 뭐 현금이나 또는 주식, 유가증권 이런 것들을 증권사에서는 증거금으로 받아두는 거예요. 보증금이라고 하죠. 그리고 투자자가 그렇게 이제 신용 융자를 받아서 산 그런 어떤 주식이나 그 주식을 빌려서 판 대금을 담보로 잡아두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어떤 신용 거래 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용 거래 기한. 뭐 돈을 한도 끝도 없이 기간도 없이 계속 빌려주지는 않죠. 보통 한 150일 정도 돈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그 기간 내에 어떤 담보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담보 비율 밑으로 내 자금이 내려가면 안 돼요. 그런 조건을 또 붙입니다. 담보 유지 비율이 적어도 얼마 이상은 되게끔 유지를 해라. 이런 조건을 붙여요. 그래서 이 담보 유지 비율이라는 거는 증권사가 어떤 고객한테 돈을 이제 떼이지 않으려고 그쵸? 증권사도 뭐 땅 파서 장사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어떤 신용 거래에 붙여놓는 안전 장치예요. 증권사가 붙여놓는 안전 장치. 자, 그래서 보통 증권사들이 유지하라고 요구하는 거는 뭐 140%에서 160% 정도는 유지를 하라고 투자 자금을 이 정도는 유지를 하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뭐 가령 담보 유지 비율이 140%다. 140%이 조건으로 뭐 투자자 A가 투자자 A가 증권사에서 뭐 100만 원을 뭐 빌렸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A는 이런 이 증권사하고
신용 거래를 마칠 때까지 이 자신의 계좌의 그 평가액을 최소 얼마까지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140만 원은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주식 매매를 하다가 이 140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 증권사는 이 담보로 잡아뒀던 주식을 일방적으로 팔아버립니다. 그거를 반대 매매라고 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반대 매매. 그래서 이거를 반대 매매로 강제적으로 팔아버리고 담보로 잡아뒀던 그런 현금을 얘네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용 거래는 좀 진행이 되는 거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담보 비율로 내려갔다고 해서 통보도 없이 바로 팔아버리는 거는 아니고, 그 부족하다, 계좌에 돈이 부족하니까 그 신용계좌 주인한테 증거금을 그러니까 돈을 더 넣으라는 거죠. 증거금을 더 내서 부족한 담보를 채우라는 그런 통보를 계속해서 합니다. 이거를 뭐 전문적인 용어로는 마진콜을 건다라고 해요. 마진콜. 이것도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증거금은 신용 거래를 할 때 어떤 그 거래하는 거에 어떤 일정 비율을 현금이나 또는 어떤 주식으로 이렇게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마진콜 이후에 내야 되는 어떤 그런 추가 증거금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추가 증거금을 이제 넣어야 하는 기한은 보통 한 5일 정도, 5일 정도 줍니다. 그래서 기한을 뭐 연장을 해주기도 하는데 좀 그렇게 되면 정상 이자보다 아주 뭐 이자를 비싸게 물리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투자자가 그런 식으로 증권사에서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140%를 다시 증거금으로 채우지 못하면 이 증권사는 반대 매매 처분을 해서 빌려준 돈을 회수를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돈 빌려준다고 넙죽 돈 받아가지고 주식 매매를 하시면 안 되겠죠. 상당히 위험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런 미수나 신용이나 또 주식 담보대출 다 비슷한 개념이죠.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마음이 평화로울까요? 그렇지 않죠? 굉장히 조급해집니다. 그 기간 안에 내가 돈을 빌린 기간 안에 나는 수익을 내야 하는 그런 조급함도 생기고, 그렇죠? 그런 조급함도 생기고, 그리고 그런 조급함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내가 정해놓은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여유롭게 주식 매매를 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뭐 몰빵을 한다든지, 그렇죠? 남의 말에 쉽게 귀가 이렇게 커지게 되고, 그래서 어떤 일정한 원칙과 기준으로 주식 매매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안에 내가 돈을 빌린 그 기간 안에 나는 수익을 내야만 하기 때문에 수익만을 쫓는 급한 매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내 계좌는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런 담보 비율을 못 지켜가지고 반대 매매가 나가게 되는 상황에 처해지면, 뭐 반대 매매라는 거는 뭐 그 140%를 유지를 이 140% 밑으로 내려가자마자 모든 것이 반대 매매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날 언제 나갈까요? 시초가에 장이 시작되자마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이 한꺼번에 다 팔려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권사가 반대 매매에 들어가면
이 신용 융자를 받아서 이렇게 한 그런 투자자는 큰 손실을 입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될 때, 최악의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최악의 경우가 어떤 시장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급락을 하는 경우, 그 다음날, 그러니까 시초가에 모든 주식이, 반대 매매가 나가게 되는데, 하필 그 시초가에, 어떤 시장 상황에 따라서 급락으로 시작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급락으로,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융자 원금에도 네, 못 미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 매매를 다 나가고 봤더니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떤 투자자의 어떤 그 신용 계좌가 아무것도 없는 어떤 상태가 된다? 깡통 상태가 되는 겁니다. 깡통. 그래서 깡통 계좌라는 말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증권사로서는 이제 이렇게 반대 매매를 해도 이런 급락이 생기면 반대 매매를 해도 빌려준 돈을 다 회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투자자한테 원리금을 따로 이제 청구를 하는 거죠. 원리금을. 그러면 이 투자자는 어떻게 된다? 빚까지 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예를 들어서 이게 좀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막 아주 큰 돈을 이렇게 융자로 빌려 쓰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뭐 억 단위의 빚을 하루아침에도 지게 될 수 있는 게 신용 거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깡통 계좌는 주가가 하락할 때만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떤 신용대주 투자를 할 때, 한마디로 뭐 공매도 같은 개념이죠. 뭐 그런 신용대주 투자를 할 때는 또 주가가 상승을 할 때 또 깡통 계좌가 생기는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돈을 빌려서 주식이라는 거는 자기 자본으로 네, 해야 되는 거지 어떤 욕심을 가지고 돈을 빌려서 네, 투자를 하게 되면 반드시 조금 결과가 안 좋게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요즘에 여러분들이 이제 광고 같은 거 또는 문자 같은 거 통해서 많이 받아보실 텐데 주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해서 거의 뭐 2배에서 어떤 데는 10배까지도 빌려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상당히 위험하죠. 그래서 뭐 좀, 이거를 이제 쓰시는 분들은 뭔가, 이 종목이 확실해. 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 종목은 확실하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이 종목에 한 뭐, 1,000만 원어치, 주식을 들고 있으면 내가 1,000만 원어치 들고 있는 이걸 담보로 해서, 주식담보대출을 뭐, 스탁눈이죠. 이걸 빌리는 거예요. 2배면 2,000만 원을 빌려주는 거고, 10배면 뭐, 1억까지도 네, 빌려주는 거죠. 상당히 쉽게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쉽게 빌려주고 또 이자도 그렇게 높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렇게 내가 반대 매매를 당해서 하루아침에 좀 망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거를 반드시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네, 주식 투자는 기본적으로 내 자금으로 투자를 해야 어떤 여유로운 그런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절대로 돈을 빌려서 주식을 하게 되면 결과가 항상 좋지 않다. 그거를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초보편 3-2 강의 신용거래 하다가 깡통 차는 이유 위험한 주식 투자죠. 패가망신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는 네, 신용거래 미수몰빵 주식담보대출 신용거래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위험한
주식 투자,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